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지금 김현지라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서도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인사 문제와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에게 많은 고통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김현지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썸네일 제목에 여간첩 김수임이란 말이 있는데 이 여자는 해방 직후에 간첩 혐의로 처형된 인물입니다. 김수임은 당시에 이화여전, 지금의 이화여대입니다. 거기 영문과를 졸업한 인텔리 여성입니다. 지금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자의 70 내지 80%가 대학을 가지만 당시에는 대학 졸업자가 우리나라 전체에 2,0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미 군정이 실시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김수임은 영어를 잘해서 미 군정청에서 일했고 1948년 건국 후에는 미 대사관에서 통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수임은 국가 기밀을 동고남인 이강국과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에 제공했습니다. 이 이강국은 독일에서 공부한 엘리트 공산주의자입니다. 1946년에 이강국에 대한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김수임은 이강국을 숨겨줬고 1947년에 그가 몰북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강국이 대남 공작을 펼칩니다. 김수임은 그의 계획에 협조했으며 자기 지을 남노당에서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습니다. 그 자신도 각종 기밀을 빼내서 남노당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의 간첩 혐의로 처형당합니다. 김현지가 북한의 간첩이란 뜻이 아니라 김현지 사건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화제의 인물이었던 김수임 사건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세간에서 떠도는 말을 들으면 김현지가 북한 간첩이다 또는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았다 이런 불리한 말들이 무성합니다. 김현지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SNS 아이디는 니바나 0415에서 0415는 김일성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들 중에는 철저한 반미 성향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현지가 온라인상에 올린 글 중에서 fucking USA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기에 넣으면 빌어먹은 미국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한 비속어이죠. 아마 번역기에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라서 그 정도로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녀가 미국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온라인상의 글을 보면 종북 좌파 단체들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폭스 뉴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극단적 급진 세력이 한국에서 미국을 중국과 북한으로 몰아가려 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서 한국에서 혁명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 혁명적 상황이라는 것은 급격한 체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급진 좌파 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지를 통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만사현통이라는 말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왕비를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지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 혁명으로 왕조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핵심에는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 펴드로브나의 특이한 역할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황제는 당시의 위기 상황을 다룰 힘이나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후가 황제에게 점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후는 인사 문제에 개입해서 황제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무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결과 혼란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라스푸틴이라는 신비주의적 수도사가 있었는데 황후는 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신이 혈우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라스푸틴은 이것을 이용해서 또 정치에 관여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왕조는 붕괴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고 권력자인 왕비가 조정하는 상황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고종 때 왕비가 직접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두고서 러시아, 중국, 서구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왕비는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자신들이 한국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왕비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왕비는 그들에게 피살을 당했죠. 이것이 을미사변입니다. 이 사건 역시 러시아처럼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왕이 그것을 수습할 능력이 부족할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현지 사건도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집권자가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 말기나 구한마 시대와 같이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이라는 데선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깨어있으면 이것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또 지방의회 선거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것을 김현지 사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지와 관련된 떠도는 말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철저히 규명이 돼서 국민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